네, 다음 내용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이제 측정 표준과 정보로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측정 표준과 표준. 자, 측정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특정 물리량의 양을 재는 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측정은, 재는 활동. 그래서 적절한 도가 표준의 방법을 사용해 정밀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과학 이론의 검증과 새로운 발견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한번 봐보시면, 어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림잡아. 대략적인 값을 갖다가 추정하는 활동을 갖다가 우리가 어림이라고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과학적 연구나 실험에서 정밀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경험적 지식이나, 그 다음에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값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실험이나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결과를 통해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림의 예로는 뭐가 있습니까? 자, 길이 측정, 자나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의 넓이, 그 다음에 발걸음 수 이용해서 대략적인 길이를 추정하는 경우, 이런 거 있고요. 무게 추정, 물체를 손으로 들어보고 무게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것, 이런 거. 시간 예측, 시간 없이 경험 바탕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밖에서의 어두워지고 어두워지지 않은 것을 보고도 판단이 가능하죠. 그쵸? 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표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물리적 양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이나 참조값, 그러니까 다양한 측정도가 방법을 통일하고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또는 국제 단위로 관리가 되면서 다양한 과학, 공학, 상업 및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요 측정 표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길이, 그 다음에 시간, 질량, 전류, 온도 등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진공에서 빛이 그렇대요. 자, 다음 초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질량, 킬로그램은 플랑크 상수를 이용하여 제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류는 기본 전하에 의해 고정된 값을 기반으로 정의가 되고, 켈빈은 볼츠만 상수를 사용하여 재정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리상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연에서 일정하고 불변하는 값을 가지는 물리적 양으로 빛의 속도, 플랑크 상수, 아보가드로 상수 등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미터 원기는 과거의 미터의 표준을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리적인 기준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과학자들이 길이의 표준화를 시도를 하면서 처음 도입된 단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미터 원기는 자, 이러한 길이의 표준화를 위해 만든 실물 기준이 되는 건데, 미터 원기는 실물 기준이기 때문에 변형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온도 환경 조건에 따라 길이가 미세하게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열팽창할 수도 있고, 뭐 부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 협정은 1875년 5월 20일에 17개국이 서명한 국제협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측정 단위를 도입하기 위해 체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적 표준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터와 킬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단위의 정의와 유지에 대한 체계를 수립을 하였고, 미터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미터법을 표준 단위로 채택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국제무역과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통일된 측정 체계가 확립되었는데, 또한 미터 협약이 일반화로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들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미터와 같은 단위의 정의가 실물 기준에서 물리적 상수가 기반으로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리상수, 아까 전에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읽어봤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리와 베이킹, 그 다음에 건강관리, 운동과 피트니스, 여행과 교통, 뭐 등등이 나와 있는데, 자, 요리와 베이킹 할 때는 재료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는 건강 지표로 측정, 운동과 피트니스는 시간 속도 측정, 여행과 교통은 주행거리와 연료 소비량의 속도 측정 등등 나왔다는 거죠. 자, 이랬듯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랬듯이 측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활용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 표준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 외워줘야 되는 거겠죠. 측정을 에 대한 표준을 갖다가 우리가 왜 했는지,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일관성에 대한 확보, 정확성, 효율성, 국제협력에 대한 촉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했었었는데 그거를 타국에다가 전달해줘야 되는 건데 소통함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일본에 전달했는데 일본어가 미숙하게 된 게 그걸 번역기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일본인을 갖다 데려가지고 이거를 다시 뭐 바꿔주세요.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을 데려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어때요? 좀 소요가 되니까 조금 더 이제 협력에 돼 있어가지고 촉진하기 위해서 원활하기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성 기후의 궤도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1999년 화성 이후 궤도선은 나사가 화성의 기후의 대기를 연구하기 위해 발사한 우주 탐사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탐사선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임무에 실패하였다. 단위 변환 오류로 밝혀졌다. 나사의 한 팀이 미국식 단위 파운드 초를 사용해 데이터를 계산했는데 다른 팀이 이 데이터를 미터법으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차이는 길게 가면은 오히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호와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자연계의 변화가 신호로 전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는 신호로 표현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호는 물리적 현상으로도 나타나며 이를 측정하여 분석하면 유용한 정보로도 변환이 된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신호의 측정과 분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호는 다양한 센서와 도구를 통해 측정되고요. 측정된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갖다가 도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다시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갖다가 지금 비교 분석을 해놓은 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를 나눠서 우리가 보면은요. 자, 시간의 변화 똑같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날지라도 디지털 시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때요? 되게 불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시계 바늘을 갖다가 그리고 보이게 되는 것을 갖다가도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서는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이제 와닿게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연속적으로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로 주로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진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숫자 0과 1만을 사용해가지고 수로 표현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 처리하는 뭐 정보를 갖다가 저장을 한다라든가 뭐 무언가 처리를 했었을 때 정보를 해독해가지고 뭐 전달해 준다라든가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날로그 신호는 뭐 빛과 소리 뭐 등등등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뭐 장점 같은 경우는 연속적이니까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데, 자,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제 정보의 저장과 전달이 쉽고 변형 없이 전달이 가능한데, 단점은 신호 전할 때마다 신호가 변형될 수는 있어요. 끊기거나. 근데 원래 정보를 그대로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디지털 신호의 단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서 나와 있죠.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를 하여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센서, 주위의 온도를 측정을 하여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적외선 센서, 적외선 방출을 감지하여 거리를 측정하거나 온도를 감지한다. 그러니까 적외선 체온계가 거기서 적외선이 이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적외선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적외선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측정해준 도구가 이제 적외선 체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속도 센서, 기계 움직임이나 기울 측정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뭐 가속도 센서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자이로스코프라고 나와 있죠. 자이로스코프. 이거는 뭐야? 각속도를 측정하려 기기가 방향 변화를 갖다 감지하게 되는 거. 근접 센서 뭐 많습니다. 근접 센서, 광 센서, 압력 센서, 습도 센서, 터치 센서. 센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 센서, 가스 센서, 심박 센서, 마이크로프 센서, 뭐 GPS 등등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현대 문명이 미친 영향이 어떻게 있는지 갖다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의사소통의 혁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디지털 정보를 빠른 전송과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라든가 그런 거 있죠. 유튜브 라이브 뭐 이런 거. 자, 소셜미디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갖다가 촉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상예보, 기상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정확한 날씨 예보를 제공해주고 이는 농업, 항공, 해운 등
다양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예측 및 분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진 데이터를 분석을 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대비책을 갖다가 마련을 하였다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건강관리 및 의료 혁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격 의료, 디지털 신호를 통해 원격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진단을 한다 나와 있습니다. 환자의 의료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갖다가 향상시켰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술과 자동화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스마트 홈, 다양한 센서를 통해 집안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명을 조절하거나 온도를 제어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교통, 에너지, 공공 서비스 등 도시의 다양한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자, 환경 모니터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기 및 수질 모니터링은 센서를 통해 환경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여 오염 수준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 자동차에도 이제 달려 있어가지고요. 외부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실내에 먼지가 또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자동 공기청정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세상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 신속한 대응 및 피해를 갖다 최소화한다는 거죠. 뭐 비상알림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 교육 및 학습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원격 학습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디지털 도서가 나와 있는데 방대한 양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언제 어디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OX 빈칸 채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OX 퀴즈. 자, 측정의 특정 물리량의 양을 재는 활동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자나 측정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질량은 저울로 측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림은 정밀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 정확한 값을 구하는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림이라는 것은 정밀한 게 아니라 대략적이죠. 대략적. 그래가지고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손의 너비나 발걸음 수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길이를 추정하는 것은 어림의 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그쵸? 측정 표준은 다양한 측정 도구와 방법을 통일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된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외워주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 같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보시면은 자, 측정 표준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과학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결과만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갖다가 검증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대략적이 아니라 정확한이죠, 정확한. 그렇기 때문에 X. 8번. 제조업에서 측정 표준을 사용하면 부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가 있겠죠.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측정 표준은 국가 단위로만 관리되며 국제적으로는 관리되지가 않는다. 아니죠. 오히려 국제적으로도 관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통일된 측정 단위는 국가 간 과학 연구 협력을 갖다 촉진하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가보시면 측정은 물리량에 대한 양을 갖다가 재는 활동이다 라고 나와 있죠. 맞죠? 어림은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정확한 값을 구하는 활동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림은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정확한 값은 아니죠. 대략적인 값을 갖다가 구하는 활동이 되는 거니까 X가 되는 거겠죠. 이거랑 섞어놨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질량을 측정할 때 주로 저울을 사용한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미터 원기는 물리적 기준이 되므로 변형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팽창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측정되는 데는 좀 마모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터법은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로 도입된 단위체계다. 맞죠? 미터는 진공에서 빛이 이동하는 거리로 측정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세슘, 원자의 진동수에 기반한 시간의 단위인 초가 정의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 킬로그램은 플랑크 상수를 사용하여 재정의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측정 표준은 주로 일상생활에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측정 표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만 사용이 된다? 뭐 과학, 공학, 그리고 상업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X.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통일된 측정 단위 사용은 필수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고요. 아날로그 신호는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다. 연속적이죠. 디지털 신호는 정보의 저장과 전달에 용이하다. 굉장히 용이하다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스마트폰의 화면 자동 밝기 조절은 광 센서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빛의 밝기 정도. 자, 그 다음에 24번부터 가볼게요. 자, 자동차의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은 적외선 센서를 갖다가 이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근접 센서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스마트워치에서 걸음수 측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자, 체중계는 주로 암페어 단위로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킬로그램 단위로 합니다. 체중계니까 질량이니까 그쵸? 이건 X. 물리상수는 자연계에서 일정하고 불변하는 값을 가지는 물리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기상 관측 센서는 온도, 습도, 기압 등을 측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문 센서는 지문을 스캔하여 정보를 변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사의 화성기후 궤도선 실패는 단위 변화 오류로 인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부터 자, 아날로그 신호는 빛, 소리와 같은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연속적인 변화로 표현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이죠. 그래서 아까 시계를 갖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더텅에서. 자, 그래서 32번은 X. 아날로그 신호는 정보의 저장과 전달이 쉬운 장점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디지털 신호가 정보의 저장과 전달이 쉽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3번은 X. 온도 변화는 아날로그 신호로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자연현상이니까. 적외선 센서는 물체가 방출한 적외선을 감지한다. 그래서 적외선 체온계를 갖다가 제가 비유해서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36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속도 센서는 기계의 움직임이나 기울기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암기해야 될 내용. 스마트폰의 화면 자동 회전 기능은 근접 센서를 갖다가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가속도 센서죠. 그래서 X. 자,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각속도를 측정해 기기의 방향 변화를 감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모든 게 다 암기 문제라 가지고 제가 딱히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OX 체크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습도 센서는 공기 중 수분 함량을 갖다 측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겠죠. 자, 터치 센서는 물체 온도를 감지하여 신호로 변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치를 갖다가 감지하여 신호로 변환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질량을 측정을 할 때에는 뭐를 사용한다? 저울을 사용하고 길이와 부피는 눈금이나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림은 정밀 측정 도구 대신에 경험적 지식이나 혹은 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값을 추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가볼게요. 43번. 자, 측정 표준은 물리적 양을 갖다가 일관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확이 되겠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참조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된 측정 단위를 사용하면은 이제 서로 다른 시간과 어디에서? 장소에서 이루어진 측정을 비교 분석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5번 측정 표준은 국제무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자, 다시 측정 표준은 국제무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무게죠. 무게를 측정하려 거래의 뭐가 되겠습니까? 정확도, 공정성을 봐야 되겠죠. 공정성을 갖다가 보장을 한다. 그 다음에 땡땡땡 신호는 연속적인 변화, 아날로그 신호겠네요. 아이고, 다시 지우개. 아날로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호는 불연속적으로 변하며 컴퓨터나 스마트 이거는 뭡니까? 디지털 신호죠. 자, 온도 센서는 주위에 땡땡땡을 측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도죠. 를 측정하여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적외선 센서는 자, 적외선 센서는 물체에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온도나 거리를 측정한다. 가속도 센서는 그 기기의 뭐가 되는 거죠? 움직임이죠.
이나 기울기를 측정하여 스마트폰 화면 회전 기능 등에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거고요. 자, 51번.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는 신호로 표현될 수 있다. 빛, 소리, 온도와 같은 물리적 현상은 신호로 측정하여 분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여 이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4번. 땡땡 신호는 특정 값을 단위로 불연속적인 변화는 신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디지털 신호죠. 온도계의 눈금 변화나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신호의 예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날로그죠. 자, 56번 가볼게요. 컴퓨터, 휴대폰 등의 현대문명 주로 사용하는 신호는 여기 보니까 빈칸이 좀 빠진 것 같네요. 이거 디지털 신호라 그러죠. 디지털 신호다. 그 다음에 57번. 땡땡 신호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세밀한 표현, 아날로그네요. 연속적이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의 장점은 정보의 저장. 자, 저장과 그 다음에 전달. 이게 쉽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59번. 땡땡땡 신호는 전송할 때마다 신호가 변형돼서 했다. 아날로그죠. 변형 없이 전달이 가능한 신호의 유형은 땡땡 신호다로 나와 있는데 디지털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OX 퀴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빈칸 채우기까지 모두 마무리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